안녕하세요. 오늘 건강 강의를 맡은 제니 이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쓰는 식용유 과연 안전할까요? 입니다. 오늘 식사는 어떤 요리로 드셨나요? 날씨가 흐린 날은 김치나 부추를 넣은 부침개가 잘 어울린다고 하죠. 아이들은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 요리도 좋아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에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지금 쓰고 있는 기름들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과연 안전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지방의 종류에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있어요. 포화지방은 동물성 기름에 더 많이 들어있고,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마가린, 쇼트닝 같이 고체의 경화류를 만드는 데 많아요. 오늘은 저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불포화 지방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어요. 오메가3와 9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이에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고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며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순환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기름에는 견과류, 아마씨, 들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오메가9도 많이 들어있는 기름에는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가 있습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을 조금 경직시키는 역할을 해요. 또 혈전을 만들어서 피를 굳게 만들고 출혈 시 피를 멎게 하는 작용을 오메가6가 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게 되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성인병 발생률도 높아지며 혈관이 딱딱해져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메가6가 많은 기름 종류는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참기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발연점인데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하고 오메가9는 열에 강해요. 그래서 오메가3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오메가9는 요리에 적합한 기름이죠. 또한 식용유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압착과 정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압착은 말 그대로 눌러서 짜는 거예요. 압착을 하면 그 식물에 있던 비타민, 무기질 같은 좋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압착을 하면 고유의 향과 맛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압착 방식의 단점은 찌꺼기가 같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찌꺼기들이 발연점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정제는 말 그대로 압착된 기름을 정제 과정을 통해서 발연점을 높이고 산, 향, 맛을 없애는 과정을 말해요. 거기에는 화학적 정제와 기계적 정제가 있는데 화학적 정제의 과정을 거친 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적 정제에는 전통 방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정제를 해서 산, 맛, 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좋은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다 통합해서 보면 오메가3와 9이 많고 화학적 정제를 거치지 않은 기름이에요. 또한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이 발연점을 넘어버리면 산패되어 각종 발암물질과 트랜스지방 및 해로운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 발연점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기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발연점이 낮고 열과 빛과 산소에 약해서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반드시 냉압착으로 된 기름을 생으로 먹어야 하고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적게 드시고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쉽게 산패되는 들기름을 가장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들기름과 참기름의 섭취 비율은 8대 2나 7대 3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기름을 이 비율로 섞은 다음 포일이나 종이 아니면 검은 비닐봉지로 병을 싸서 보관하면 좀 더 산패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고에서 한 달 이내 드시는 것이 좋고, 참기름은 개봉 후 실온에서 3개월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꼭 병을 싸서 보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요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기름은 바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은 편이라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볶음 요리를 해야 될 때는 약불에서 살짝 볶거나 기계적 정제된 피올 등급이나 라이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튀김 요리처럼 센 불에 기름을 끓일 때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유가 좋은데요. 이 비싼 아보카도유를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몸에 좋지도 않은 튀김 요리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한 번 튀김에 사용하고 남은 기름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을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죠.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다 림프관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산패된 기름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림프 순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림프 시스템이 무너지면 각종 암과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를 고를 때 가장 좋은 품질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리브유는 extra virgin, virgin, 그리고 pu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품질은 extra virgin olive oil로 냉압착으로 짜낸 cold pressed입니다. 그리고 원산지가 여러 군데가 아닌 한 곳에서 재배하고 바로 냉압착한 기름이 가장 신선하고 최고이므로 원산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엑스트라 virgin이라고 해도 산가가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아보카도유도 마찬가지로 냉압착한 cold pressed extra virgin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엔 몸에 좋지 않은 기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집에서 쓰는 기름들 중에 카놀라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콩기름 등이 있는데요.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향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요리에 적합한 기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또한 발연점도 높고요. 문제는 이런 기름들은 다 화학적 정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카놀라유에는 오메가3가 많지만 유채씨에 있는 발암 물질을 GMO 과정을 거쳐 제거해서 만든 것이 카놀라유예요.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메가6가 높습니다. 포도씨유와 콩기름에도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화학 물질인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 유기용매가 같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콩은 대부분 다 GMO 콩을 사용하고 영양학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모두 화학적 정제를 거치고 GMO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름입니다. 오늘은 식용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번 리서치를 하면서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식용유를 잘 사용하셔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